지금 전 세계의 눈이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테이블 밑에서 오고 가는 1,200조 원짜리 청구서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이 왜 취임도 하기 전에 자신의 신복인 마코 루비오와 스티브 위트코프를 제네바 급파했을까요? 단순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라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의 계산기에는 이미 전쟁 이후, 즉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핵심 파트너는 늙고 병든 유럽이 아닙니다. 바로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는 제네바 회담의 이면에 숨겨진 트럼프와 한국의 거대한 미략, 그리고 북한군 포로 문제까지 얽힌 고차방 정식을 완벽하게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냉철한 예언이자 대한민국이 거머쥘 승리의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11월 24일 오늘 들어온 첩보부터 분석해봅시다. 로이터 통신과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코 루비오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네바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이른바 딥스테이트 세력은 지난 3년간 무기 지원을 찔끔거리며 전쟁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방산 카르텔의 배를 불리고 유럽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종속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을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로 봅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은 빨리 끝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돌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제네바 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이 시점, 바로 어제인 11월 23일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 인근 샤투라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불타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전선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인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은 이미 괴멸 상태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도 전기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전쟁이 끝난 후 이 거대한 전력망과 인프라를 누가 복구합니까? 유럽연합이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러시아 가스관에 목을 매다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부 연금 개혁 시위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바닥입니다. 늙고 관료주의에 찌든 유럽의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광활한 영토에 신속하게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공기 맞추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니 노동조합 협상이니 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혀 세월만 보낼 것이 뻔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시선은 정확하게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제 날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지어내는 유일한 나라. 스마트시티와 지능형 전력망을 국가 단위로 운영해본 경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그의 재건 비즈니스를 실현해줄 유일한 솔루션이자 실행 도구입니다. 이것은 뇌피셜이 아닙니다. 최근 CSIS나 랜드 연구소 같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보고서 행간을 읽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델로 마셜 플랜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셜 플랜은 돈을 뿌리는 것이었지만 한강의 기적은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제2의 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라는 거대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이자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공한 쇼윈도우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설 소장 역할은 한국 기업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오늘 11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또 다른 충격적인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인권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되거나 탈출하고 싶어하는 북한군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트럼프 행정부와의 완벽한 코드 맞추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선에 끌려간 북한군들은 김정은 정권의 총알바디입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귀순하여 서울 땅을 밟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심리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보듯 김정은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너의 병사들이 너를 버리고 한국을 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카드로 쓸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쉬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 정권과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이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완승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제네바 회담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코 루비오는 대표적인 대중국, 대북한 강경파입니다. 그가 주도하는 평화협상은 절대 러시아나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경제 제재 해제를 미끼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그 재건 사업의 실질적 수준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짜일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부터 시작해서 파괴된 댐 복구, 통신망 재건, 그리고 스마트시티 구축까지 한국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수들의 시각입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아는 장사꾼입니다. 그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소리치는 것은 반대급부로 한국에게 더 큰 것을 내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너희가 방위비를 더 내라. 대신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 이것이 트럼프식 딜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이나 접어보내고 발전기 몇 대 보내면서 생색만 냈습니다. 그들은 건설 인프라 능력에서 이미 한국에게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은 돈주머니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건물을 올릴 파트너는 아닙니다. 또한 오늘 11월 24일 보도된 러시아 본토 발전소 타격 뉴스는 한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의 신호탄입니다. NS전선이 최근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직류송전망, 즉 HVDC 케이블 공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은 구소련 시절의 낡은 방식입니다. 이것을 최신식 HVDC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과 시공 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변전소와 송전탑을 다시 세울 때 그곳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찍힌 케이블과 변압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협상은 겉으로는 총성을 멈추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코리아 스탠다드가 동유럽에 이식되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딥스테이트 세력은 우크라이나를 영원한 분쟁 지역으로 남겨두고 싶어 했지만 트럼프와 한국의 보수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이 품음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도덕적 우위까지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완벽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대한민국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과 한국의 제조, 건설 역량이 결합하여 전후 우크라이나를 재설계하는 그림.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꿈꾸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체이며 그 파트너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제네바 회담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한국 주도 재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칸입니다. 러시아의 발전소가 불타오를 때 한국의 전력 기업들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전선에서 신음할 때 대한민국은 그들을 자유의 품으로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와 낡은 유럽이 주저하는 사이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과 한국의 강력한 실행력이 만나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 위에 세워질 마천루와 불 켜진 도시들, 그 모든 기적의 이름은 다시 한번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잠재력과 국격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